결국에 멀리 봤을 때는 구글이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까요? 구글이 지니는 강점은 네, 오늘은 구글의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구글이 검색 기업으로 저 많이 익숙한데 반도체라니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요. 예, 사실 구글 같은 이제 그런 빅테크들이 뭐 당연히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색 기업이나 아니면 뭐 AI 기업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어떤 거대한 컴퓨팅 파워를 이제 끌어다 쓰려면은 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 하면은 뭐 결국에는 다 반도체로 이제 귀결이 되잖아요. 그쵸. 사실 구글이 그런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구글의 강력함들, 이 기업의 어떤 엄청난 검색 엔진이라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기업의 AI 역량 이런 것들 뒤에는 이제 사실은 반도체라는 어떤 그 엔진 역할을 하는 되게 핵심 부품이 있다.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사실 구글이 반도체 분야에 한지는 되게 오래되었어요. 일찍이 뛰어든 빅테크 중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TPU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또 준비를 해온 건데 네네. TPU라는 게 이제 Tensor Processing Unit의 준말이거든요. 우리가 뭐 PC에 사용되는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, 뭐 그래픽 처리하는 거는 이제 GPU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붙는 것처럼 이제 TPU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 이게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한 이제 머신러닝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예요.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구글 하면은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서 막 치고 올라오면서 좀 그 위상이 주춤하긴 했지만 이제 어찌됐건 간에 AI 분야에서 굉장히 위상 있고 이제 뭐 자타공인 업계 탑 기업이었잖아요. 이제 그런 그 구글의 위치를 만들어준 게 뭐 TPU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TPU의 시작을 좀 어느 때로 볼 수 있을까요? 이제 뭐 TPU라는 반도체가 이름을 처음 이제 알리게 된 거는 한 2016년부터예요. 그래서 구글의 AI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게 된 계기와 이게 맞물리는데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국이 있었잖아요. 이제 그때. 그쵸. 지금도 이제 되게 사실 생생한데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줬던 어떤 그 충격이라는 게 어마어마했잖아요. 그쵸. 대국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야 바둑은 그래도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야 하다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. 그런데 그 알파고에 사용된 반도체가 바로 TPU다. 이제 초기 버전의 TPU가 거기에 사용이 됐었고 알파고 인공지능을 구동한 이제 반도체가 TPU였다. 또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또 이슈였어요. 그때 당시에 뭐 생중계를 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TPU의 강점을 꼽을 수 있다면 콕 집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TPU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제 업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결국엔 전성비가 좋다는 거예요. 전성비라는 게 내가 사용하는 전력량 대비 이제 이것이 이끌어내는 어떤 그 성능을 말하는 건데 전성비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뭐 전기를 덜 쓰고 이제 최대 효율을 낸다는 거니까.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면 이게 데이터 센터가 진짜 전기를 많이 잡아먹거든요. 사실상 거의 현존하는 그 모든 인프라 중에 어떤 그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은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미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%를 차지를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뭐 2% 하면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. 단 하나의 이 시설이 그 유형의 시설이 심지어 또 앞으로 점점 소비량이 커질 거잖아요. 맞아요. 이게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역에 한 9월 기준 스태티스타 자료 기준으로 한 5천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5천 몇 개 남짓한 시설이 한 국가에,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의 전력 소비량의 2%나 차지한다. 이게 그 전기세 내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겠네.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. 그렇죠. 제가 뭐 여름철에 막 에어컨 많이 틀어서 이번에 전기세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전기를 소비하는 거고. 그러니까 전성비를 개선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비용 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예요. 사실은 저기 뭐 그 비행기 회사들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기름값이랑 인건비잖아요. 그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기세를 어떻게 아낄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네요. 뭐 전기세를 아끼는 게 되게 큰 고민이어서 뭐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바닷가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던가 이런 거를 해요. 이제 바닷가 가까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그 바다를 이용해서 열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. 열 관리를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도 전성비 개선으로도 이어지니까. 그것도 있었어요. 그 데이터 센터 위에 수영장 짓는 것도 있었어요. 열을 거기로. 네, 그래서 따뜻한 물에 그 수영할 수 있게끔
근데 그 업체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막 다들 너도 나도 이제 어떻게든 전성비를 개선해야 비용 개선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혈안이 돼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 기업이라면은 그런 맥락에서 TPU의 전성비가 좋다?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. 앞서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이 AI 경쟁이잖아요. 구글뿐만 아니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구글이 이 TPU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에 멀리 봤을 때는 구글이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까요? 분명히 이제 TPU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지니는 강점은 있을 것 같아요.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잖아요. 이제 AI 수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이제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AI의 어떤 성능을 비교하면서 뭐 구글의 바드가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챗GPT보다 좀 성능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거 AI 전쟁의 승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또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이거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뭐 다양한 것들을 따지게 되는데 이게 산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뭔가 AI 수요도 들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해서 더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은 나중 가서 성능은 분명히 이쪽이 더 강력한데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성능 좋은 제품을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내야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맥락에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라리랑 포르쉐 엄청나게 좋은 차인 건 잘 알지만 토요타가 훨씬 더 많은 차를 팔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토요타는 가성비를 되게 잘 꾸려서 생산 라인을 구성을 한 거고 이제 페라리랑 포르쉐는 뭐 전혀 다른 이제 시장을 공략을 하는 셈인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또 구글은 이제 B2C에 가까운 AI를 하니까 더더욱이 이런 어떤 일반 대중으로 상대로 하는 AI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다 보면은 가성비가 되게 큰 강점이 될 수도 있다.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구글의 좀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? 이 TPU를 통해서 또 다른 펜리스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.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가 우선 궁금한데요. 사실 그 성능에 대한 거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. 왜냐면은 이게 TPU라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들의 기준에 네네네 그냥 구글 안에서만 쓰는 거고 이제 구글이 뭐 구태여 자기네들 칩에 대한 성능을 자랑하고 싶은 것만 자랑하지. 우리가 이런 거 좋고요. 전작 대비 몇 % 개선됐고요. 막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PR을 하는데 엔비디아 칩이랑 정면 대결해서 누가 성능적으로 더 우위에 있냐라는 거가 이제 비교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막 명확하게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. 이제 근데 적어도 뭐 지금 그 구글 측에서 내놓은 자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분야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내놓은 자료들만 이제 종합해서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 현재 엔비디아 제일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H100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전성비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확실히 괜찮은 것 같다. 뭐 이런 점 사실 애매한 말이긴 한데 뭐 괜찮다 이런 게 근데 그 정도로밖에는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확실한 거는 이제 이게 TPU라는 것 자체가 구글 생태계 안에서 쓰였을 때는 당연히 어떤 칩보다 좋은 효율성을 발휘할 거라는 거는 이제 명백하고 구글도 자기네들이 이제 TPU와 더불어서 또 자기네들이 구축한 최적화 인프라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략 다른 인프라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퍼포먼스가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고 전성비, 에너지 효율은 한 2배 정도 높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를 곱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퍼포먼스가 2배, 4배고 전성비가 또 2배면 4배에서 한 16배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. 그렇죠? 구글의 입장에서는 그렇죠.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TPU를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다른 팹리스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를 좀 덜 소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은 당연하지만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뭐 자체 칩을 하는 빅테크들이 다 그렇지만은 자기네 칩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팹리스들의 칩도 사용을 하게 돼요. 그렇죠. 지금 당장 반도체 종류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 자체 설계를 구축한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뭐 엔비디아 칩도 쓰고 뭐 여기 칩도 쓰고 하는데 조금씩 그 영역을 구글도 확장시켜 나가고는 있어요. 이 기업이 뭐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 CPU도 이제 우리가 자체로 할 거다.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만약에 뭐 CPU도 자체로 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CPU도 TPU도 다 같이 사용하면 오히려 전성비가 또 더 개선되는 그런 식의 시너지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